자, 이제 WPF 기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아웃 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을 공부했죠. 그리드나 스택 패널, 그다음에 랩 패널, 또 뭐 있었나요? 독 패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UI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적절히 배치하고 디자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만큼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자멜에서 사용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벤트 지금 우리가 몇 개 짠 WPF 프로젝트에서도 이벤트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클릭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벤트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요 얘기는 뭐냐면 UI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이벤트 드리븐이죠. 그래서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WP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굉장히 종류들이 많죠. 어떤 컨트롤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는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수십 개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어야지 돼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클릭이라든지 마우스를 주로 사용을 하니까 클릭이라든지 키보드를 가지고 쓰는 이벤트들이 많죠. 그래서 마우스나 키보드가 우리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키보드를 쓸 때 키 다운, 키 업, 마우스를 쓸 때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마우스 업, 뭐 클릭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컨트롤들은 이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이벤트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이벤트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멜 코드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 우리 여태까지 이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코드 비하인드에서 이벤트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벤트를 자멜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이제 보니까 그리드 하나가 있는 창이에요. 그리드 하나가 있는 창이고 이름이 그리드1 이라는 그리드입니다. 거기에 이벤트가 마우스 업이라는 이벤트를 사용을 했고 보통 마우스 업 이퀄 한 다음에 탭을 쳐주면 여기에 이제 그리드 요 네임 뒤에 이벤트 이름이 언더바로 붙어지는 게 디폴트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리드 1 언더바 마우스 업이라는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또는 속성창에서 만들어도 돼요. 속성창에서 내가 필요한 이벤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내가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 이벤트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엔터를 치면 바로 그 이벤트 처리하는 함수의 틀이 내가 코딩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갖다 대고 이 정의로 이동, 요 마우스 업 이벤트 처리 함수의 정의로 이동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런 틀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마우스 처리,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하는 이 메소드들은 전부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샌더예요. 그 이벤트를 보내주는 컨텐트. 이 보내주는 컨트롤들을 얘기하는 게 샌더고요. 그게 버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버튼이라면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버튼이 되겠죠. 또는 뭐 지금처럼 그리드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이벤트가 생성돼서 이 이벤트 처리 함수에 보내주는 샌더라는 게 있고요. 그 이벤트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 E라고 되어 있는 요 이벤트의 E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요.
요 파라메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라메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그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는 마우스하고 관련된 이벤트잖아요. 마우스에 관련된 이벤트는 요 get position 해가지고 위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박스에다가 you clicked me at 하고 한 칸 띄워주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이벤트 아규먼트 요 파라메타의 get position this 하면 요 클릭한 위치 좌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업 됐을 때 위치 좌표가 클릭이 되겠죠.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코드 비하인드에서 이벤트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벤트를 쓰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이벤트가 없죠. 마우스 업이라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메인 윈도우에서 그리드1이라는 여기 이름이 그리드1이니까 그리드1. 여기는 마우스 다운을 썼네요. 마우스 다운하고 플러스 이퀄하고 탭을 쳐주면 여기서도 자동 완성 기능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grid1 언더바 마우스 다운이라는 요 함수 이름이 생기고 요 함수 이름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sender와 이벤트 아규먼트 2가 두 개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데 get position 해가지고 위치를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하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15번째 프로젝트네요. 자, WPF로 만들고 W02로 15번째 얘는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윈도우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리드 하나가 있죠. 그리드에 이름을 주겠습니다. xname은 grid1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백그라운드만 속성을 하겠습니다. 아쿠아로 하겠습니다. 아쿠아. 그러면 이제 이런 파란색 창이 뜨는데 얘가 그리드예요. 윈도우와 그리드 이렇게 돼 있죠. 마진을 좀 줘볼까요? 마진은 30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바깥에 윈도우가 있고 안쪽에 30만큼씩 떨어진 그리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벤트를 처리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드가 선택이 됐으니까 이쪽에 있는 속성창에 이 속성창을 한번 안으로 이렇게 가져다 놔 볼게요. 이 속성창이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죠? 확대. 자, 여기 확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창에 보면 이 그리드, 아이고, 자, 그리드가 선택이 됐고 지금 이거 동영상 촬영하는 검캠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검캠에서의 그 단축키하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단축키가 서로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 내가 F10을 쳤더니 F10이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른 키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요, 지금. 다시 없애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속성창이 이렇게 있고요. 속성창 보이나요? 속성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성창이 내가 이 속성창을 그리드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그리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 그리드가 보이고 그리드의 요거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색깔, 브러쉬는 색깔들에 관련된 속성이고
레이아웃에 관련된 속성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도 요 자멜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번개 표시가 이벤트예요. 이 번개 표시를 치고 번개 표시를 치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이거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우스 업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디폴트로 이름이 그리드1이니까 그리드1 언더바 마우스 업이라는 이벤트가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생깁니다. 마우스 업.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속성창 다시 여기다 넣고, 자, 마우스 그리드1 점 마우스업 이렇게 생겨요. 여기 자멜 코드를 보면 여기 엔터 키를 쳐줄게요. 엔터 키를. 얘를 띄워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잘 안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 쳐서 이렇게 마우스업이라는 이벤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이벤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이벤트는 이 속성창에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코드 창을 보면 여기에 마우스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메시지 박스 .show 해가지고 이 좌표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좌표는 U 나를 클릭했어요. 위치가 여기에 이제 2가 있잖아요. 요 마우스 이벤트 2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또 속성하고 메소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getPosition이라는 함수 얘를 쓸 거예요. 지정된 요소를 기준으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getPosition 해주고 얘를 this라고 써주면 됩니다. this. 그 다음에 얘는 getPosition이 마우스 포인트를 리턴을 해주잖아요. 포인트를 리턴하니까 XY 점으로 찍어주니까 얘를 toString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바꿔서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 창이 그리드예요. 요 전체는 윈도우고 요 안에는 이제 그리드인데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띄워주면 You clicked at me 244,116이라고 나오죠. 244,116 위치를 내가 클릭했다는 뜻이에요. 요 끝에를 한번 찍어 볼게요. 제일 끝 부분을 이렇게 찍어 보면 32,32를 출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거의 끝인데 32,32인 이유는 아까 여기 마진을 30씩 줬잖아요. 그래서 30을 줬기 때문에 이게 32,3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한다. 그 이벤트 처리하는 그 방법들은 컨트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에 있는 그 속성들을 찾아보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리드 사용법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그리드에 커서가 있을 때 F1 키를 눌러주면요. F1이 헬프 키거든요. 그럼 이제 이 그리드에 대한 헬프 메시지가 나와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이 뜬단 말이에요. 그 그리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도큐멘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도큐멘테이션스예요. 그래서 docs.microsoft.com 여기에 있는 이게 공식 문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를 위한 공식 문서인데 여기에 이제 그리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리드고 그리드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드는 클래스고
뭐 상속은 이렇고 파생은 이렇고 구현은 이렇고 뭐 예제들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쪽을 한번 볼게요. 그리드 클래스에 대한 정의, 예제, 설명, 생성자, 필드, 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필드는 이제 변수들이잖아요.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이 클래스 안에는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속성, 필드하고 속성 비슷하죠, 그렇죠? 속성은 프로퍼티고 필드는 필드인데 속성은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with height 고쳐주고 하는 것들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제한된 요소를 가져오거나 get하거나 설정합니다. set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벤트라고 돼 있어요. 이벤트. 이 이벤트가 뭐냐면 그리드 안에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이 이벤트 굉장히 많죠. 지금 C 컨텍스트 메뉴 클로징서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 드래그 엔터, 드래그 리브, 드래그 드롭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쓴 게 뭐냐면 마우스 업이었잖아요. 마우스 업. 마우스 업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요. 이 요소 위에서 마우스 단추를 놓으면 발생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드에서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단추를 놓으면 이 이벤트가 처리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얘를 다시 클릭하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우스 업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한 내용은 뭐냐면 이 높이가 450, 위스가 800인 이 윈도우, 메인 윈도우 창 안에 마진이 30인 그리드가 하나 있고 파란색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는 마우스업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거는 마우스업만 쓰는 거예요. 여기 내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마우스업 이벤트를 쓰고 걔는 함수 이름이 grid1.mouseup이야.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정의로 이동하면 소스 코드의 이 부분에 가는데 여기에 모든 이벤트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가져요. 이 두 번째 파라미터는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마우스하고 관련된 거니까 마우스 버튼 이벤트 아규먼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마우스가 아닌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샌더와 그 다음에 이벤트 아규먼트 이 두 가지를 가져오고 이 샌더는 이 이벤트를 만들어준 이 이벤트가 생겨서 나에게 보내준 그 컨트롤 그게 뭐예요? 그리드 1이잖아요. 그렇죠? 그리드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우스 버튼 이벤트 아규먼트 얘는 이 이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t position이다. get position은 포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XY 좌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을 하면 아까처럼 X, Y 좌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우리가 첫 번째 이벤트 처리 방법은 이 자멜 코드에서 이렇게 마우스 이 이벤트 처리하는 그 이벤트 처리 함수를 등록해주고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서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직접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생성자 메소드잖아요. 메인 윈도우 클래스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생성자 메소드인데 여기에서 나는 이 메인 윈도우가 실행이 되면 생성이 되면서 이벤트 함수를 등록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grid1. 마우스 이번엔 다운으로 할게요. 마우스 다운.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하고 탭을 쳐줍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grid1 언더바 마우스 다운이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용하면 이렇게 grid1 언더바 마우스 다운이 만들어졌죠. 그 함수가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요거랑 똑같이 써주면 되죠. 얘는 뭡니까? throw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에러를 발생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에러를 던져줄 거야 이런 얘기인데 C샵에서 에러를 우리가 exception이라고 해요. 예외 상황이죠. 예외 상황을 던져줄 거야. 그런데 어떤 예외 상황이냐면 not implemented.
아직 구현되지 않았어 라는 예외상 에러를 던져줄 거야 라는 거고, 얘는 처음에 만들면 다 만들어져요. 얘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얘는 지워버려야지 돼요. 지워버리고 얘랑 똑같이 쓸게요.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얘도 이벤트 아규먼트 2가 있으니까 you clicked at me 한 다음에 e.get positio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마우스 다운 할 때 생기는 이벤트고, 얘는 마우스 업 할 때 생기는 이벤트예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게 두 개가 마우스 업 다운이 같이 있어서 아마 동작이 좀 말끔하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떴어요. 여기서 내가 마우스 다운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우스 다운 눌러 볼게요. 마우스 다운. 자, 떴죠. 37,39에 클릭이 됐습니다라는 뜻이고요. 확인하고 마우스 업 할 수가 없네요. 마우스 업 하면 얘가 다시 이 바깥에, 이 그리드 바깥에서 누르면 아무 이벤트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누르면 이게 생기는데, 확인 누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우스 업 할 수 있는 요거는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내가 마우스 다운 할 때 이 위치에 내가 클릭했다는 거를,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처리할 때 각 컨트롤들마다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그 이벤트가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만드냐면, 그 이벤트를 이 자멜 코드에서 그 컨트롤에서 여기 번개 표시한 여기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익숙하면 여기에다가 이벤트 이름을 쓰고 그 메소드 이름을 써서 만들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아예 요 생성자 함수에 생성이 될 때, 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그리드 완점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코드로 내가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벤트, 자멜에서 이벤트 사용하는 방법,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 공부했고, 코드 비하인드에서 하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WPF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WPF를 쭉 공부를 했어요. WPF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자멜을 쓴다. XAML 이라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을 한다. 얘가 하는 일은 뭐야? 얘가 디자인을 한다. 디자인. 얘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에 이 디자인에 반응하는 이벤트나 그 이벤트를 처리한 함수들은 전부 C# 코드로 만들어주게 된다. 이게 WPF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WPF 쓸 때 우리가 이 윈도우나 페이지를 쓰는데, 윈도우나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라고 하죠. 컨테이너.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상자, 컨테이너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드가 있었고, 스택 패널이 있었고, 독 패널이 있었고, 유니폼 그리드가 있었고, 랩 패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내가 가장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비하인드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WPF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WPF의 기본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을 쭉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혔던 윈도우 폼, 똑같은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만들어 보죠. 하나는 폼으로 만들어 보고, 하나는 WPF로 만들어 보면 둘 다 공부하면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WPF를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